가봅시다. 자, 보지 못한 폭포 교술갈래부터 볼게요. 지금 프린트를 상당히 꽤 많이 받으셨더라고,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를 싹 다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좀 진도 빨리빨리 나갈게요. 지금 그럼 시험 범위 확정이 된 건가? 아직 안 된 거죠? 우선 된 거야? 보지 못한 폭포. 그 다음에 상기,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향을 맞춤법 4-1 또 있어? 어? 성나기 끝? 오 끝? 엔드? 오. 한글 맞춤법 나간 바는 없어요? 아직 없고? 얘들아 한글 맞춤법 나가면서 아마 또 프린트 저 정도 수준으로 주실 거거든 문법이랑. 그러면 그거를 바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어?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갖고 오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럼 좀 늦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받자마자 사진으로 찍어서 선생님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그거 보자마자 교재에 반영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자, 이 소단어는 교술갈래의 주요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법을 이해하고 우리 지금 다 한 거죠. 서정갈래 시, 서사갈래 소설, 그 다음에 극갈래 희곡, 우리 성난디게, 그 다음에 교술갈래로 요번에 교술갈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교술갈래가 3개가 들어가요. 그쵸? 지금 뭐야? 이거랑 보지 못한 폭포랑 상기랑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 셋 다 교술갈래야. 교술갈래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요번에. 그래서 그것의 특징, 형식 이런 거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교술갈래는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 감상, 그에 따른 성찰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가가기 쉬운 갈래입니다. 자, 제재 소개를 보시면 보지 못한 폭포는 김창엽이라는 사람이 농암에 거쳐 할 때 농암 계곡의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깨달은 바를 쓴 글입니다. 글쓴이는 폭포를 찾으러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만 이후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결국 폭포를 찾지 못합니다. 이어서 아우가 보았다는 폭포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산을 내려오다가 진짜 폭포가 있다는 노인의 말을 듣고 아쉬워해요. 글쓴이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깨달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교술갈래. 교술갈래는 작가의 대리인인 화자나 서술자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시나 소설과는 달리야. 얘들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지? 지금 보면은 작가의 대리인인 화자나 서술자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건 누구다? 시랑 소설이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시는 화자를 내세우고 소설은 서술자를 내세워. 근데 그게 작가가 아니라고. 뭐라고? 작가의 대리인. 우리가 허구적 대리인 이런 말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시는 화자가 있고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 그런데 수필은 작가가 자기에게 그냥 하는 거야. 알겠어? 그냥 작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그런 갈래예요. 글쓴이 자신이 직접 어떤 여기 사실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사실이나 씁니다. 어떤 사실이나 경험 또 생각을 이야기하는 갈래이다. 가사, 편지, 야담, 기행, 일기, 수필, 비평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얘는요 형식적 제약이 적어요. 여러분 일기만 생각해도 일기에 어떤 형식이 있지 않잖아. 그죠? 이거 빨리 쓰세요. 졸지 마시고 쌤이 오늘 아이펜슬을 안 가져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써야 돼요. 그럼 이거 지우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자, 형식적 제약이 적고 글쓴이의 개성,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개성적 판단이나 생각,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는 주관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 수필은 가장 작가 자신을 드러내는 문학이야. 그 개성, 주관, 생각,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 그럼 수필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붓 가는 대로 쓴 글을 이르는 말로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 감상 등을 자유롭게 적은 글이다. 크게 개인의 취향이나 체험,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수필. 이때 경자가 가벼울 경자를 쓴 거야. 그래서 수필 중에 이제 가벼운 소재를 다룬 수필들.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수필은 경수필에 속해요. 왜냐면 무거운 주제를 수필로 다루지 않아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거든. 중수필은 뭐가 들어가냐면 정치색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무 좀 철학적이고 그래서
좀 무거운 수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칼럼이라고 그래. 칼럼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의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좀 정치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문학에서 배우지는 않죠. 자, 일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비교적 논리적이고, 여기 논리 들어가고, 비교적 논리적이고 무게감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거기 중수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중수필. 무거울 중자 쓰는 거죠. 경수필은 가별경자 써서 경수필이고, 중수필은 무거울 중자 써서 주제 의식 자체가 무거운 거. 됐죠? 자, 그럼 넘겨서 쌤이 이제 추가적으로 교술갈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넣었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자, 교술갈래는 작가가 어떤 사건이나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감동, 교훈을 전달하는 갈래로 수필이 대표적이다. 그죠? 교술갈래 속의 나는 작가 자신이어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다른 갈래에 비해 여기 좀 밑줄 직접적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작가 자신이 직접 자기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필을 읽을 때는 그 작가의 어떤 살아 숨쉬는 느낌을 더 받아요. 시나 소설보다는. 이에 따라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해석하는 데 드는 노력이 다른 갈래에 비해서 크지 않고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와 해석이 비교적 쉬운 형식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무형식의 형식. 무형식의 형식. 자유로운 형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형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형식의 형식이라는 말은 결국 형식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야.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형식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해진 형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개성의 문학. 개성. 가장 개성 넘친다고 했죠.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자신의 말투로 드러내는 문학이 수필이기 때문에 가장 개성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재의 다양성. 소재가 다양하고 내용에 제한이 없다. 생활 속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문학. 이건 꼭 소설가나 시인이 아니어도 쓸 수 있죠. 일기는 뭐 다들 쓸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1인칭의 문학. 이거 1인칭일 수밖에 없어.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밖에 없죠. 수필은. 자, 그 다음에 또 6번 고백적 주관적 문학. 고백적이고 주관적인 문학이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번 유머와 위트의 문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머와 위트라는 거를 풍자해야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머러스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지. 가벼운 거야 이거는. 막 진짜 재밌고 깔깔깔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유머러스하고 좀 위트와 재치가 느껴지고 이 정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8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변잡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변잡기가 뭐냐면 잡다하다고. 그러니까 수필은 뭐든지 소재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소재의 다양성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제도 잡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다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신변잡기적이다라는 게. 됐죠? 다 쓰셨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문장으로 정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수필은 주관의 문학, 개성의 문학, 주관의 문학, 개성의 문학, 고백의 문학이다. 북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는 뜻이죠, 수필이. 그래서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쓴 글을 말한다. 자신의 생각과 체험을 개성적 관조적으로, 관조는 관찰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죠. 그래서 개성적 관조적으로 자유롭게, 진솔하게, 자유롭게, 진솔하게 나타낸 산문 형식의 한 장르이죠. 얘들아, 우리 운문을 시라 그래요. 산문은 줄글로 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소설, 수필 이런 건 산문 형식이죠.
인생이나 자연의 모든 사물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나 경험한 것을 형식상의 제한이나 내용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붓가는 대로 쓴 글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수필이라고 하는 거죠. 작가가 본인의 개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데 이유는 본인 주변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기 때문이다. 또 주장, 습관, 발견 등 본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나타내는 것에서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요. 또 독창적인 자신만의 세계와 정서를 나타내는 것은 작가 특유의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고, 이건 아까 얘기했죠. 소재의 다양성. 됐죠? 소재의 다양성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필과 다른 장르를 좀 비교해볼게요. 이건 별표야, 별표. 안 나올 수가 없어. 수필과 다른 장르를 비교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필과 소설을 보자면 줄글 형식이 아까도 얘기했죠. 산문 문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줄글 형식의 산문 문학, 그러니까 쭉쭉쭉쭉 이야기 형식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죠.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독자에게 당연히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고, 물론 수필보다 소설이 좀 더 문학성이 더 뛰어나죠. 소설은 정말 허구로 지어내는 거기 때문에 문학성은 소설이 더 높겠지만 문학적 표현을 수필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점, 수필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씁니다. 자전적 소설이라는 거는 자기가 겪은 일을 소설로 쓰는 거거든. 자전적 소설. 근데 그거마저도 수필에 비하면 허구야. 알겠어? 수필이 가장 찐 사실적이야. 알겠어? 글 속에 나는 글쓴이 자신이 되고 정해진 형식이 딱 없어. 또 글쓴이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수필이죠. 그 다음에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소설. 글 속에 나는 지은이가 만들어낸 인물이고, 이게 허구적 대리, 이게 서술자잖아. 서술자가 따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성 단계에 따른 형식이 있죠. 우리 소설의 구성 단계 형식이 뭐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에는 이런 구성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이게 이제 수필과 소설의 장르 비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 위주로. 자, 다 쓰셨죠? 얘들아, 오늘 졸면 이런 걸 못 쓰고 빈칸으로 남겨두겠지 지금? 그럼 공부를 나중에 혼자 할 수 없겠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지 못한 폭포를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쌤이 체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자, 처음 가보겠습니다. 풍패동의 동쪽은, 이거는 고전 수필이에요. 현대 수필이 아니야. 고전 수필. 지금 보지 못한 폭포의 원래 제목은 달라요. 그 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농암 폭포기인가 막 이러거든. 그래서 얘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한문수필에 속하고 고전 수필 중에 기라는 것에 속해요. 흰거든. 고전 수필이고, 고전 수필 중에 한문으로 된 한문수필. 느맘 신폭기인가 이래요 막. 근데 이게 기예요. 기. 그래서 어떤 경험을 기록한다 해가지고 기라고 하거든요. 경험을 기록하는 기에 해당돼요. 이건 고전 수필입니다. 느맘 신폭기인가 원래 제목은 그거예요. 보지 못한 폭포는 나중에 따로 붙인 거고. 자, 가보겠습니다.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느맘곡이다.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흘러간다. 저 고기 골짜기 곡자잖아. 그래서 그 골짜기로 물이 흘러. 그리고 소월석이라는 그 바위 아래로 이르러서 하천으로 간다 이거야. 그래서 큰 천으로 간대.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대. 그래서 2번, 3번 보세요. 글쓴이가 자기 얘기를 직접 하고 있죠. 우리 집에서 가깝다고. 근데 안 가봤어. 왜?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여서. 뭐 예쁘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았대. 하루는 마을 주민 황 씨가 아우 자이기에게, 동생 자이기에게 골짜기 안에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주었다. 자이기 나한테 알려주었기에 마침내 흔연히 기뻐하면서 함께 갔다. 아우 대유와 조카 인상과 악상이 따라왔다.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인 거야? 자이기, 대유, 인상, 악상 5명. 5명이고 세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은 말을 타고 애들은 좀 젊으니까 걸어가게 했대요. 됐어요? 자, 그러면 글쓴이가 여기를 이제 찾아가게 된 이유가 나오죠. 요거는 내가 해요. 글쓴이가 폭포를 찾아가게 된 이유. 폭포를 찾아가게 된 이유. 폭포 쓰시면 되고 4번에. 자, 이제 중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얘들아, 어휘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 어귀는 드나드는 길목의 첫머리. 어귀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를 첫머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인가 선어체가 보였다. 사람이 사는 집이 보였대. 산을 등진 채 물을 두르고 있어. 밭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꾸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수염과 눈썹이 온통 휘어서 7, 80세쯤 되어 보였다. 폭포가 어디에 있는지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일러주었다. 골짜기 안으로 1, 2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 하나가 보이는데 비탈져서 앉을만 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2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곁에는 단풍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동행들이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이 속에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가던 길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오른쪽에 말이 들어가기 힘들어서 말을 풀밭에 놓고 지팡이를 짚고 갔죠. 들어갔더니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에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15번도 경치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즐거움 됐죠? 넘어갈게요. 자,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왔죠. 지금 누구에게 들었어, 얘들아? 누구에게 들었어? 아우한테 들었어? 그렇지, 황씨. 황씨가 누구한테 말해줬어? 아우 자이기한테. 오케이? 자, 황씨에게 기이한 폭포 이야기를 들은 아우 자이과 함께 폭포 찾아가기로 했죠. 얘들아, 몇 명이서 갔다 그랬어? 5명. 구성이 어떻게 돼? 그렇지. 어른 셋, 조카 둘. 됐지? 어른들이 말 탔어, 애들이 말 탔어? 어른들이 말 탔죠? 아우 자이기 마을 주민 황씨로부터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이다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넘어갈게요. 날은 이미 뉘엿뉘엿해졌지만 날이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또 폭포를 놓칠 수가 없어서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 좁은 길을 찾았다. 자, 그래서 앞서 노인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어딨어? 아 진짜 젠장 진짜. 아휴 정말 에피킬러를 하나 사놔야겠네. 자, 앞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다. 얼마 못 가 바로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폭포가 있는 곳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알려준 것과 비슷하게 계속 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얼마 후 골짜기 안에 사람 소리가 들렸다. 자이기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었다. 자이기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는데 어찌 생겼어? 라고 물어보니까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볼 거 없던데? 한 거야. 내가 대유, 그러니까 아우가 자이기도 아우, 대유도 아우죠.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서 아이고 하면서 웃은 거지. 아이고 이런 거 구경하자고 발품을 팔겠어? 발품을 파는 건 돌아다니는 걸 말하죠. 아, 얘 이런 거 구경하자고 내가 돌아다니겠어?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기가 또 웃으며 말했다.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의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 싫어질 듯 합니다. 누구를 욕한 거야? 황씨를 욕한 거죠. 이 말해준 황씨를. 황씨에게 속금한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행이 폭포 찾기를 그만두고 돌아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자익이에요. 얘 때문에 사실 얘가 잘못 본 거야. 그게 아닌데 얘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우 자익이 말만 듣고 아, 그 폭포가 그 폭포인가 보다. 그럼 뭐하러 구경 가 힘들게 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리고 황씨를 약간 뭐라고 했죠? 허탈감이 드러나는 웃음을 막 지어 보였고 다른 이의 말만 듣고 괜한 수고로움, 괜히 수고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폭포 보러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랬으니까 볼만한 것이 없는 폭포. 자, 그러면 다시 끝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짧죠? 수필이란.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얘기하자 노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 위에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길이 끊겨 도달할 수가 없을지요. 꼭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답니다. 그제야 내가 갔던 길이 바른 길인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더 갔어야 돼. 올라가다가 멈췄잖아요. 더 올라갔어야 돼.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하지만 또한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이 기뻤고 잠시 남겨두어 뒷날에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약간 이런 거잖아. 괜찮아. 뭐 오히려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이거지. 유람한 날이 신민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폭포가 기이하다고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여겼었는데 사실은 산등성이를 더 올라갔으면 기이한 폭포가 있었던 거였겠죠. 아쉬웠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했다. 전환.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대. 그래도. 자, 자익이가 황씨가 말만 번드레한 인사라고 생각한 까닭은 보잘것없는 폭포를 기이하다고 말하여 일행이 괜한 발품을 팔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지금 두 개의 폭포가 있습니다. 요거 빈칸 채워볼게요. 자익이가 본 폭포는 약한 물줄기의 폭포고 자익이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쩌다가 보게 된 폭포입니다. 그 폭포는 기이한 폭포가 아니었죠. 보지 못한 폭포는 실제로 기이해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보았을 폭포입니다. 폭포를 찾아간 경험과 깨달음. 자신이 가던 길을 의심하고 끝까지 가지 않았죠. 아우의 말만 듣고 길을 멈추고 돌아왔고 자신이 가려던 길에 진짜 폭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놀러가면 되잖아. 또 거기 다시 한번 놀러가도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운이 있고 기뻤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전환했다. 됐죠? 넘어가서요. 보지 못한 폭포 소단원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수필 기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험적 성찰적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과 그에 대한 감상이 들어가 있다.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쓰고 있고요.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상, 깨달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짜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경험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감상이 나오죠. 그래서 경험과 감상. 이 감상은 다른 말로 깨달음이라고 하셔도 되고 감상과 깨달음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이에 자익에게 기이한 폭포 이야기를 듣고 기대했다. 노인에게 폭포로 가는 길을 묻자 자세히 알려줬고 소나무, 단풍나무, 숲, 아름다운 경치를 또 즐기기도 했어. 폭포를 못 찾았지만 풍경을 즐겼고 아우의 말에 되돌아 밥을 먹었죠.
이 진짜 뭐야? 진짜 폭포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죠. 그 다음 결국에 여기 부분 채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채워 넣을지 뭔지 알잖아. 자이기본 폭포죠, 저게. 자이기본 폭포. 자이기가 본 폭포고, 이거 보지 못한 폭포. 감사가 깨달음. 이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넘어갈게요. 보지 못한 폭포에 나타난 교술갈래의 특성. 설, 기, 편지, 기행문, 수필 등의 교술갈래는 얘들아 설하고 기 이런 거를 한문수필이라고 합니다. 또 고전수필, 고전수필이에요. 자, 고전수필 중에 한문수필에 속하고 설, 기 이런 겁니다. 교술갈래는 사실을 기록하거나 글쓴이의 경험, 감상 등을 서술하는 문화 양식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워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은 고전수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 언어를 간결한 문체로 표현했고요. 하루 동안의 경험과 감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이 없지 않아. 자기가 채택해서 쓰는 거야, 자유롭게. 그게 자유롭게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 자, 이거 아까 얘기했죠. 느맘 신폭기. 원제목이 느맘 신폭기예요. 그래서 기라는 것은 어떤 일을 기록해서 잊지 않으려고 쓴 글로 글쓴이는 기이하다라는 폭포를 보러 출발하였으나 결국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과 그와 관련된 감상을 함께 밝히고 있죠. 그래서 경험과 감상으로 되어 있고요.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요거는 뭐 순서만 좀 알아둡시다. 교과서 학습활동 부분에 있는 거라서 순서만 기억할게요. 인상 깊은 경험 떠올리기, 경험한 내용과 정서 되새기기, 내 삶에 미친 영향 성찰하기, 내용 조직하기, 정서 표현의 글쓰기 이렇게 돼 있죠. 이 순서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됐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학습활동 볼게요. 학습활동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작품의 글쓴이가 경험한 일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노인을 먼저 만났지. 골짜기 안에서 단풍 든 숲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먼저 내려갔던 자이기한테 보잘것없는 폭포 얘기를 듣고 가지 않고 돌아와 밥을 먹으며 황씨에게 속고 말았다면서 유감스러워했다가 노인을 다시 만나 진짜 폭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웠지만 다시 보러 갈 수 있음에 기쁨과 여운을 느꼈다. 그죠? 나머지 여기 다 한 거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인데 학습활동이 있는 건데 학교에서 프린트를 줘서 좀 자세하게 하긴 했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복습을 할 거예요. 문제도 더 드릴 거고. 왜냐면 이게 학습활동이 있는 텍스트를 프린트로 빼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좀 비중이 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따로 쌤이 문제도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자, 그래도 내용 한번 볼게요. 아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시작 그러면. 졸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것들이. TV 자! 자고 요거는 중요하니까 그럼 조금만 지금 쉬었다가 이거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 너무 추웠어. 아주 그냥 또박새들이 많아.